저희 어제 했었던 파일 중에서 파이썬 스크립트가 있을 거예요. 랭체인 툴즈라고 하는 그 파이썬 스크립트가 있을 텐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 다른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을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시간 정보를 문자열로 리턴하는 함수도 만들어 봤었고요. get current time은 타임존을 아규먼트로 받으면 타임존 객체를 생성하고 그 타임존의 현재 시간 정보를 문자열로 만들어서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였었고요. 그 다음에 야후 파이낸스 그 패키지가 있었죠. 야후 파이낸스 패키지의 함수 티커라고 하는 객체를 이용을 해서 어떤 티커 종목에 여기 스톡 히스토리 아그스라고 하는 거는 티커와 피리어드 기간, 그죠? 두 가지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객체이고요. 그래서 주식 종목과 주식을 검색하려고 하는 기간을 아규먼트로 전달을 받으면 티커 객체 생성하고 그 기간 동안에 그 주식 가격, 시가, 종가, 최고가, 최저가 이런 값들을 그 데이터 프레임을 문자 형식으로 바꿔서 리턴하는 함수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툴이라고 하는 데코레이터로 꾸며줬습니다. 그래서 그 langchain에서 이런 툴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툴이라고 하는 데코레이터를 썼고요. 그 다음에 tools라고 하는 리스트, 함수 객체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을 키로 하고 함수 객체를 value로 갖는 딕셔너리도 있어요. 이 딕셔너리는 함수의 이름만 알고 있으면 함수를 바로 찾아서 호출할 수 있도록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딕셔너리죠. 얘를 이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스크립트는 다른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 포함시켜서 사용하실 수도 있으시고, 또는 다른 파이썬 스크립트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함수의 이름들, 그리고 밑에 있는 리스트와 딕셔너리 이름들 우리가 이용을 해서 스트림릿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트림릿 이용할 때 저희가 그 사용하게 될 코드 중에서 중요한 코드는 이거는 랭체인 스트림이라고 하는 그 주피터 노트북이고 여기에 스트리밍 방식으로 출력하기라고 하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타이핑 하듯이 타자기로 타이핑을 하듯이 출력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기능인데 이 중에서도 그 저희가 언어 모델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밑에 이렇게 하시면 구글을 포함하고 있는 모델에서 타이핑 하듯이 답변을 출력하는 방법. 여기에서 사용된 이 코드가 저희가 오늘 아마 사용하게 될 코드예요. 여기 그 gathered라고 하는 이 변수는 언제 이용하는 거냐면 tool calls라고 하는 그 AI 메시지가 있을 때 정확하게는 AI 메시지 안에 tool calls라고 하는 그 프로퍼티가 있을 때 이 gathered라고 하는 변수에서 이렇게 합치죠. 아규먼트들이 합편화돼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함수를 호출하기 위한 그 아규먼트들을 합치기 위해서 게더드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합쳐진 게더들을 출력을 해보시게 되면 지금 아마 여기에서는 반복문 안에서 출력하고 있죠. 반복문 안에서 하나씩 합쳐질 때마다 프린트를 해보고 있는데 AI 메시지 청크, 그러니까 파편화된 조각이죠. AI 메시지의 파편화된 조각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툴 콜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 툴 콜스가 완전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름과 아이디는 있는데
아그스가 아직 전달이 되기 전 상태죠. 이 반복문을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아그스의 값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아그스가 더 늘어났죠. 그 다음에 또 아그스가 이렇게 또 늘어나고요. 또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청크에서, 청크에서 그 AI 메시지 청크에 있는 그 툴 콜스를 이렇게 합쳐가면, 이런 식으로 합쳐가게 되면, 여기도 늘어난 거, 이렇게, 그리고, 각 피리어드가 또 늘어났죠. 이런 식으로 그 아규먼트가 이렇게 점점 점점 합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이 부분이 완성된, 그러니까 파편화된 툴 콜스를 다 합쳐놓은 그 청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있으면 이제 네임 속성으로 함수 이름 있으니까 함수 객체를 찾을 수가 있고, 아규먼트가 있으니까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아규먼트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함수를 호출해서 답변을 만들 수 있죠. 그 답변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답변을, 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직접 함수를 invoke, 호출하고, 그 다음에 그 호출된 결과를 툴 메시지라고 하는 형식으로 어펜드를 하죠. 어펜드를 하고 나서 요청을 보내요. 밑에 네, 이렇게 요청을 보내는 코드가 다시 있죠. 그러면 다시 파편화된 답변이 오면서 답변은 타이핑 하듯이 프린트가 이렇게 쭉 되는 형식으로 나옵니다. 이거를 이런 과정을 주피터 노트북이 아니라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형식으로 파이썬 모듈에서 구현을 해볼 예정이에요. 네, 자, 무엇을 할 건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우리 랩8번의 마지막 파일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새로 만들기 파이썬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파이썬 파일이고 랭체인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툴도 이용을 할 거고요. 스트림 릿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이죠. 파일 이름이 좀 길긴 한데 우리가 전부 사용하는 랭체인 사용하고 도구 사용하고 스트림 릿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이다. 파일 이름이 좀 길긴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구조는 메인 함수에서 대부분의 기능들을 구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메인 함수는 언제 호출이 될 거냐면 우리 모듈을 메인으로 실행했을 때 메인 함수를 호출하는 이런 구조로 만들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될 일은 .env 파일 여기 뭐 가지고 있어요? API 키 정보 가지고 있죠. 그죠? 파일에 네, 그 API 키 정보를 어떻게 한다? 환경 변수로 로딩한다. 그래야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모델 GPT를 이용할 때 그 API 키를 전달할 수가 있겠죠. load.env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에러가 나는 거는 임포트 안 돼 있기 때문이고요. 가져오기가 임포트, 가져오기 하시면 이렇게 임포트 자동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환경 설정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가져올 수가 있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우리가 LLM 모델을 어, 요청 보내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델 클라이언트라고 할까요? 클라이언트.
객체를 생성하면 될 거고요. 모델이라고 할게요. 모델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사용할 거는 오픈 AI를 이용을 할 거니까 챗 오픈 AI 이렇게 클래스 이름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선택해서 엔터 하시게 되면 임포트 문이 랭체인 오픈 AI에 만들어져 있는 챗 오픈 AI 클래스 이름을 가져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모델 이름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GPT-4o 미니 모델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스트림릿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스트림릿 애플리케이션에서 앱에서 타이틀을 작성을 할게요. 타이틀은 스트림릿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별명 작성하실 때 타이틀 as import as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주진 않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직접 임포트문을 작성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으세요. 스트림 릿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타이핑을 하시다 보면 이게 스트림 릿이라고 추천을 해주죠. 이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어, 임포트가 안 들어갔나요? 뭐 임포트가 안 들어갔으면 넣으면 되고 여기에 타이틀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이건 아직 임포트 아직 못했다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에서 가져오기 로컬로 가져오기가 아니라 이 이름 가져오기로 하시면 됩니다. 이 이름 가져오기라고 하시면 되고요. 가져올 때는 스트림릿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냥 스트림릿이라고 하는 모듈을 가져오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죠. 스트림릿 우리 보통은 st 이렇게 줄여서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를 st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 아니면 그냥 손으로 직접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용하셔도 돼요. 이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할까요? 랭 체인 스트링 릿 앱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챗봇 이렇게 할까요? 자, 일단 화면에 뜨는지만 먼저 좀 볼까요? 이 타이틀이 보이는지까지만 먼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도구 모음들 중에서 터미널을 열어주시고요. 터미널을 열면 이렇게 가상환경에서의 그 파워쉘 프롬프트가 열릴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명령을 내려주시면 되냐면 python-m 그리고 실행할 모듈은 streamlit 명령어는 run 이게 실행하자죠. 그리고 파일 이름 써주시면 돼요. 파일은 경로를 다 찾아서 써주셔야 돼요. src 폴더가 있죠. 그 폴더 밑에 여기 여기 참고하면서 볼까요? src 폴더 밑에 랩 8번이 있고요. 랩 8번 밑에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게 랭 탭을 하셔도 돼요. 탭. 이렇게 그 명령어 입력하실 때요. 랭체인 파일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 랭체인 정도까지만 쓰시고 여기에서 탭을 입력하시다 보면 그 랭체인으로 시작하는 파일 이름들을 이렇게 바꿔줘요. 보이세요? 지금 파일 이름도 바뀌시는 거 보이시죠? 제가 탭 키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실행할 파일 이름. 그래서 python-m streamlit run 이렇게 해서 파일 이름 선택하시고 엔터. 그러면 실행이 되겠죠. 실행하면 웹브라우저가 실행이 되면서 아마도 여기까지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랭체인 스트림릿
챗봇이다. 아직 출력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유저 인풋도 없어요. 네, 그거는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일단은 이렇게 타이틀까지만 나오면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종료하실 때에는 이 터미널 상태에서 컨트롤 C 이게 강제 종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령을 한번 이렇게 실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 프롬프트 상태에서는 화살표 가지고서 그죠? 실행했었던 명령어들을 화살표 위쪽하고 아래쪽을 가지고서 이전에 실행했었던 명령어들 찾으실 수 있으시죠? 그죠? 그래서 그한 번만 입력해 주시면 될 거예요. 네, 여기까지 혹시 안 되신 분 계실까요? 네, 다 되셨죠? 음. 유저 인풋 한번 만들어 볼까요? 유저 인풋 한번 만들어 보면 사용자 입력. 사용자 입력을 변수 이름을 프롬프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st 채팅인 경우에 채팅 인풋이라고 하시면 돼요. 입력 상자라고 할까요? 이 프롬프트가 그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이 되고요. 자, 여기까지만 하시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하시게 되면 똑같은 명령어 이렇게 실행하시게 되면 아까 브라우저가 브라우저가 바뀐 부분이 이렇게 요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를 입력하고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어요. 엔터를 칠 때마다 여기서 엔터를 칠 때마다 뭐가 이루어질까요? 여기서 엔터를 칠 때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지만 실제로는 프롬프트라고 하는 변수에 여러분들이 입력한 값이 저장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네.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 몇 번 했었잖아요. 그죠? 자, 다시 종료. 다시 종료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한 내용을 출력을 해볼까요? 입력한 내용을 출력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조건문으로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프롬프트. 자, 이거는 입력한 내용이 있으면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이 있으면 보여주면 돼요. 메시지를 출력할 때에는 chat 메시지라고 하는 함수 쓰시면 됩니다. chat 메시지에는 롤을 주시면 되고요. 롤은 사용자다. 이게 그 사용자 모양의 아이콘을 보여주시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점 하시고 write, prompt 이렇게 하시면 메시지가 보일 거예요. 자, 그, 이 부분은 무엇을 한 거냐면 그 사용자 아이콘과 함께 대화, 채팅, 사용자의 채팅 입력을 화면에 출력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if문 한 줄 이렇게 딱 들어가면, 그러면 다시, 그, 어떻게 바뀌냐면요. 똑같은 명령으로 다시 앱을 실행시킵니다. 네, 이렇게 앱이 실행이 됐고요. 자, 이제는 바뀌는 부분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안녕. 여기, 여기 아이콘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 안녕 이렇게 뜨죠? B가 원이에요. 자, 근데 자, 두 번째 메시지를 입력을 했어요? 두 번째 메시지를 입력했는데 기존의 메시지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지 않죠. 그냥 여기 이렇게 실행해버리죠. 자,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스트림릿을 사용을 하실 때에는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음. 여러분들이 오후에는 우리가 며칠일까요? 이렇게 뭔가를 입력할 때마다 채팅창 여기 위쪽에 메시지가 이렇게 뜨고 있는데 이 메시지는 기존에 있는 거를 그냥 덮어서 버리고 있죠. 자, 이게 기존에 있는 거를 덮어 쓰는 게 아니라 스트림릿의 동작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트림릿은요, 스트림릿은 그 화면을 그릴 때 메인을 한번 딱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환경 변수 가져온다, 그 다음에 챗 GPT 만든다, 타이틀 그린다, 입력 상자 그린다, 사용자가 입력했다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메시지 그려준다. 딱 이렇게 하면 메인 메서드가 끝난 거잖아. 메인 메서드가 끝났으면 프로그램은 종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은 어때요, 지금? 종료가 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실행 중인 상태죠. 실행 중인 상태죠. 이 얘기는 누군가가 우리가 만든 메인을 무한 루프 안에서 돌려주고 있다는 얘기.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가 무한 루프를 만들진 않았어요. 응? 우리가 콘솔 창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 만들 때 생각해 보세요. 콘솔 창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 만들 때는 우리가 직접 while, true 이렇게 해서 무한 루프 만들고 그 무한 루프 안에서 필요한 주된 기능들을 거기서 작성을 했었죠. 그러다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exit이라고 하는 뭐 단어를 입력하면 종료한다. 이런 조건을 직접 만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무한 루프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시켜 놓으니까 죽지 않고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실행되죠. 누군가가 무한 루프를 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만드는 메인 함수는 그 누군가가 만들어준 while 루프 안에서 무한 루프 안에서 반복적으로 호출되는 코드인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그 이 메인에 있는 내용이 딱 한 번 실행이 되는데 이벤트 화면 그러니까 처음에 앱이 실행이 될 때, 그 다음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아까처럼 여러분들이 뭔가를 입력하고 엔터를 친다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럴 때 메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하고 실행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while 루프의 한 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또 이벤트가 발생하면 다시 메인의 한 턴이 다시 한번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메인 루프를 누가 돌려주고 있는 거냐면, 메인 루프는 여기 스트림릿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에서 계속해서 무한 루프를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한 루프를 끝내는 조건이 콘솔 창에서, 터미널 창에서 컨트롤 C를 입력하는 게 무한 루프를 끝내는 거죠. 스타핑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엇을 저장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메인 메서드에서 지역 변수에다가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에 그러니까 메인 루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더라도 남아 있어야 되는 그런 변수들은 메인 함수의 지역 변수로 만들어주면 안 되고, 세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음. 그래서 그 채팅 메시지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도록 하려면, 자, 요 중간에, 이 중간쯤에 타이틀과 인풋 상자 그 사이에 음, 메시지 전체 목록을 출력하는 코드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션 스테이트에 저장되어져 있었던 세션 단수 이름 그냥 쓰자. 이 세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객체는 스트림릿이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동안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메모리에 항상 간직해야 될 그런 값들을 저장하기 위한 객체가 세션 스테이트예요. 그래서 세션 스테이트에 저장된 메시지, 그 메시지 이력이라고 할까요? 메시지 히스토리? 메시지 이력을 전부 출력한다. 그 다음에 프롬프트, 챗 인풋을 보여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션 스테이트에 메시지가 저장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메시지 in state, 스트림릿 세션 스테이트 점 이 안에 메시지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 있는 경우에 if, 우리는 시스템 메시지는 출력하지 않을 거고요. 유저 메시지하고 AI 메시지만 출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쓸 거예요. is instance 메시지가 AI 메시지냐. 그러면 AI 메시지라고 하는 클래스 임포트 하셔야 돼요. 요거 임포트 하셔야 되고요. 임포트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랭체인 코어에 있어요. 랭체인 코어 메시지스의 AI 메시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MSG가 AI 메시지 클래스의 인스턴스이면 그러니까 AI 메시지이면 이런 뜻이에요. AI 메시지이면 그러면 출력하겠다 하고요. 출력할 때 마찬가지로 챗 메시지 AI 메시지니까 이거는 어시스턴트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write는 메시지에 컨텐트가 있을 거예요. 컨텐트를 출력하시면 되고 또 다른 경우, elite is instance 메시지가 사용자 메시지는 랭체인에서는 휴먼 메시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휴먼 메시지이면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포트가 되어져 있어야 돼. 이렇게. 이거는 메시지가 휴먼 메시지 인스턴스이면 이런 뜻이고 이때에도 출력을 할 거예요. 이때는 어떤 아이콘으로 출력을 할 거냐면 챗 메시지인데 유저로 출력을 할 겁니다. 유저 그리고 write 메시지 점 content. 자, 여기 있는 코드는요. 세션 스테이트에 messages라고 하는 객체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사용을 한 거예요. messages라고 하는 이렇게 속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 거고요. 세션 스테이트가 처음 생겨났을 때에는 messages라고 하는 속성이 없을 수 있어요. 전혀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세션 스테이트에 미리 messages라고 하는 속성을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세션 스테이트에 messages 속성이 없는 경우. messages 프로퍼티가 없는 경우. 속성이 없는 경우 새로 생성한다. 자, 이건 if문이죠. messages라고 하는 이름의 속성이 없으면은 not
in이잖아요. not in. streamlit 점 session state. 어, 처음에 속성을 추가하실 때는 딕셔너리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트림릿, 세션 스테이트, 딕셔너리에 뭔가 추가하실 때 키값, 그죠? 키값, 그 다음에 리스트.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비어있는 리스트라도 일단 만들어 두면, 그죠? 비어있는 리스트라도 만들어 두면,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제 여기다가 어펜드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메시지스라고 하는 거는 리스트가 될 거고요. 리스트니까 반복해서 원소들을 하나씩 꺼낼 수가 있을 거고, 그 꺼내는 원소가 AI 메시지이거나 휴먼 메시지이면 화면에 출력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 아이콘을 그 AI 아이콘과 함께 메시지를 출력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비서 아이콘이라고 할까요? 비서 아이콘. 여기서는 이 아래쪽과 마찬가지로 사용자 아이콘과 함께 메시지를 출력하는, 출력하는 그런 코드죠. 자, 얘를 넣었다고 해서 사용자 입력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까요? 되지는 않아요. 자, 우리 코드를 쭉 보세요. 코드를 쭉 보시면 세션 스테이트에 메시지라고 하는 키값으로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었고요.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반복문 동작할 때, 반복문 할 때 출력되는 게 없겠죠.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냥 넘어갈 거예요. 여기 그냥 넘어가죠. 그 다음에 사용자 입력을 받죠. 사용자 입력을 받았는데, 그리고 출력은 했는데, 세션 스테이트에 저장한 건 없네요. 자, 그럼 만약에 두 번째 입력이 오면 다시 메인이 처음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죠? 그럼 여전히 여기는 뭐예요? 비어있는 리스트죠? 그러면은 출력하는 게 역시나 여전히 없을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뭘 해야 되냐면, 화면에다가 출력하는 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 출력보다 저장을 먼저 해버릴까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출력을 하고 저장하느냐, 저장을 하고 출력하느냐, 이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네. 어쨌든 저장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장한다. 그래서 세션 스테이트의 메시지스 속성에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텍스트를 무슨 메시지로 바꿔서 넣을 거냐면 휴먼 메시지 객체로 추가한다 라고 하는 코드를 만들 거고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면 세션 스테이트 그 다음에 메시지 그리고 어펜드 프롬프트를 어펜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프롬프트를 어펜드 하시면 되는 건데 그 프롬프트를 뭘로 만들어서 휴먼 메시지로 만들어서 여기에는 input 이거 컨텐트였나요? 네, 컨텐트를 프롬프트 이렇게. 자, 그러면 요렇게까지 넣어줬으면 메인이 처음 시작이 됐을 때에는 비어있는 리스트였고, 비어있는 리스트였으니까 출력할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했으면 그때 if문이 동작할 거고,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은 리스트에 추가가 될 거고, 그죠? 리스트에 추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화면에만 출력하는 거고, 그리고 다시
다시 한번 메인이 실행이 됐을 때에는 이제는 메시지스가 세션 스테이트에 있는 상태예요.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if문은 넘어가고 반복문이 실행이 돼요. 반복문에서 메시지 하나를 꺼내겠죠. 그 메시지가 휴먼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전에 사용자가 입력했던 내용이 그대로 화면에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사용자가 입력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사용자가 입력을 했으면 그때 사용자가 입력한 거를 다시 줄여드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업데이트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녕,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날씨 이렇게 밑으로 나오고 있죠. 이게 밑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가 오네요. 수요일입니다. 이렇게 계속 밑으로 추가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밑으로 추가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 거냐면 메시지스라고 하는 리스트 안에 메시지스라고 하는 리스트 안에 계속해서 휴먼 메시지가 쌓이고 있었고 어펜드가 되고 있었고 메인이 새로 시작이 될 때마다 어, 그 리스트 안에 있었던 메시지들을 일단 화면에 먼저 그려놓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화면에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 다음에 입력상자 그려주고, 여기 입력상자 그려주고, 입력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입력받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뭔가를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하면, 마지막에 요거 하나만 추가가 된 이유는, 어, 그거는 if문 안에서. 기존에 그려놓은, 기존에 작성한 내용들 밑에다가 더 추가를 한 거. 예. 이해되십니까? 음.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채팅창은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채팅창은 이렇게 완성을 했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요거 사용하는 거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GPT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을 GPT한테 보내고 응답을 받았으면 응답을 출력하고 이런 과정을 더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사실 이 부분은 몇 번 반복했던 코드들이라 이제 아마 몇 번 반복하니까 어려웠었던 것들이 조금 더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질문 없으세요? 네. 아, 네, 오리는 가서 봐드릴게요.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저희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